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이번 겨울 방학 수업을 놓고 설명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AP Chemistry with Kelda Park. 저와 함께하는 2024 Winter, 2024 to 2025 Winter가 되겠죠. 그리고 2025 Spring, 그리고 2025 exam까지 어떤 journey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될지 전반적인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스페시픽한 그 봄방학 수업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뭐 학원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인 마스터프랩 이제 케미스트리 그 홈페이지 마스터프랩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을 메이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계속해서 케미스트리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강의를 했고 AP 케미스트리 exam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을 그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칼리지 보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포커스를 해서 이 시험을 매니지하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칼리지 보드도 매년 그 채점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들, 물론 그런 미묘한 차이들까지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거나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주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 부분은 조금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패셔넷하게 아이들이 캐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또 이제 개념을 응용하는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케미스트리는 우리가 한국 과학이 아니라 미국 과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P Chemistry exam은 계산 문제가 물론 없진 않지만 뭐 수학을 잘해서 아주 beneficial 하거나 수학을 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설명, 그리고 그거를 어떤 experimental setting에 어떻게 apply 하는지, comparison 하는, 어떤 analysis를 하는 그런 설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prediction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요. 비디오 리코딩해서 AP 시험 끝날 때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수업에 대한 그 특징들이에요. 캐릭터들인데 2학기 GPA 대비를 해야 되고 AP 시험 대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2학기 내용이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모두 커버를 하고 또 특히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2학기로 가면서 학교에서 mock exam을 봐서 그 성적을 AP Chemistry GPA 파이널에 넣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다 끝나드는 것도 물론이고 굉장히 여러 개의 챕터들이 2학기로 갈수록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많은 챕터의 내용들을 점점 cumulative하게 점점 컨비네이션으로 문제를 내시게 됩니다. 실제로 칼리지 보드 문제는 스페시픽하게 이 챕터 하나, 이 컨셉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 평소에 쌤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아직은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AP 케미스트리 실제 exam 문제를 많이 내지를 못하세요. 근데 2학기 때는 더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배운 내용이 빌드업하면 할수록 칼리지 보드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야 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다양한 컨셉들을 뭐 1학기 때 내용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연결돼 있고 다 accumulation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겨울방학 때 전체 내용을 보는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2학기 내용에 포커스하지만 1학기 내용도 리뷰하면서 같이 문제풀이가 유형별로, 멀티플의 유형별로, FRQ의 유형별로 들어갈 거고요. 컨셉도 모든 파트를 다 다루게 됩니다. 학원에 따라서는 2학기 내용만 강의하시는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학원들마다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학기 내용을 아주 오랜 시간을 끌지는 않지만 막상 2학기 내용이 들어갈 때 1학기 내용의 선행학습 정도가 다들 다르고요.
또 학교마다 진도 순서가 완전히 다르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GPA는 당연하고 AP exam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친구들이 1학기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최소한 이거는 배운다는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완전 처음 듣는 저는 케미스트리를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 그냥 전체 개념이니까 일로 들어오면은 5월 시험 볼 수 있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케미스트리 전혀 한 적이 없는 친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빡셀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에 조인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공부하고 와서 조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니 학원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만의 이제 컨셉 워크북에 있는 문제 유형들과 또 FRQ를 유형별로 구성해 놓은 것들을 같이 풀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다소 빠르게 리뷰를 한다. 포인트 정리 위주인 거고 앞부분은 선행처럼 하나하나 다 하면 겨울방학 수업이 복습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딥하게 심화 문제풀이. 사실 뒷부분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들이에요. 키네틱스, 이퀄리브리엄, 아스렌 베이스, 그리고 더모다이내믹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뒷부분 내용이 좀 더 디퍼하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AP 케미스트리 시험 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VOD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겨울방학 클래스로 주로 만나게 되는데 이 개념과 문풀반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겨울방학 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1, 2월 금토반 주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들을 리뷰하다가 스스로 리뷰하는 방법도 있고 저와 함께 리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 4월에는 문제풀이와 함께 파이널 리뷰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5개월 정도 되나요? 4, 5개월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반과 저녁반이 우선 있는데요. 물론 자세한 스케줄은 학원 홈페이지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오전반은 21일에 시작을 합니다. 저녁반은 16일에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다는 아닌데요. 국내 외국인 학교들은 아마 이 스케줄에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학생 친구들은 이 스케줄에 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이 스케줄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날짜가 거의 빠른 친구들은 18, 19부터 21, 2일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서 듣거나 비디오로 받아서 비행기에서 봐가지고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조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토요일 거는 비디오로 보고 어쨌든 네, 그래서 수업 날짜가 좀 빠듯한 관계로 11번 동안 36시간, 12번 동안 36시간. 네, 여기는 4시간 수업한 날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 4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퀴즈까지 보기 좀 너무 길어서 퀴즈는 이날은 테이크홈으로 바꾸고요. 나머지 모든 날들은 테이크홈 테이크홈이 아니라 수업 시간 전에 퀴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오전반과 저녁반의 슬라버스입니다. 이걸 보고서 저 여기만 들을래요? 여기만 들을래요?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통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칼리지 보드 기준으로 유닛 1, 2, through 9 이렇게 나가시는 학교도 많고 챕터 1 through 18, 19 이런 순서로 나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한 반반 정도 돼요. 지금 국내 외국인 학교들은 유닛 1 through 9 순서로 나가는 학교가 많은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했을 때 내용 설명에 조금 빈 구멍들이 있어서 저는 겨울방학 수업에는 이 순서대로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재는 제가 쓴 교재를 이용하지만 챕터 이름을 그렇게 구성했다는 뜻이고요. 날짜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이 내용을 여기서 좀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여기서 좀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 플렉서블리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며칠까지냐 그럼 거기까지는 쉽냐 그런 거는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배운 부분이라도 막상 풀려보면 분명히 베이직을 안다고 했는데
되게 얕게 배웠거나 문제를 풀 때 college board에서 원하는 terminology로 설명을 할 줄 모르거나 내용 자체를 까먹었거나 내용은 아는데 그 정도의 레벨의 문제. 칼리지 보드 문제들을 저희가 종류별로 다 풀어볼 거거든요. 그 정도의 문제들을 해보지 않았거나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리뷰 세션처럼 보여도 저걸 듣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저걸 안 들은 상태로 본방학에 왔을 때 문제풀이를 했을 때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우리가 특히 어렵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은 키네틱스부터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봤자 이게 지금 한 3일 정도가 리뷰 세션인데 말이 리뷰 세션이지 중간중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안 배운 게 꽤 있더라. 제가 가르쳐 보면요. 그래서 야스를 하긴 했는데 이 중요한 파트를 안 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서브 토픽이 빠진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게 모든 친구들이 개념의 어떤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확실하게 솔리드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셋 베이스 이런 부분들을 딥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주말반이 있는데요. 주말반에 대한 슬라버스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가지고 오기는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는 15번 수업이라서 너무 길어서 여기다가는 제가 스크린샷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주말 1, 2월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국내 특목고 뭐 용인의대부고, 뭐 민사고, 청심고 또는 이제 중국에 있는 뭐 청도, 대원, 은하 국제학교들, 베트남에 있는 학교들 여러 종류의 1, 2월에 좀 방학이 긴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 좀 많이 듣고요. 국내 외국인 학교 친구들도 이제 겨울 방학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됐던 친구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 토 수업을 하고 이때 퀴즈 보고 수업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아주 조금은 더 시간이 많죠. 아까는 36 hours 클래스였는데요. 여기는 37.5시간이라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만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방학인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듣는 친구들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가 막상 시작을 하면 GPS 시스템은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학교 친구들이라면 가능하다면 겨울방학에 듣는 걸 추천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금토반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국내 한국 학교 친구들은 이걸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브릿지 반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 반의 경우에는 이 주말반이든 아니면 겨울방학 수업이든 개념반에서 봄방학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말 그대로 브릿지 수업인데 이 수업은 필수는 아닙니다. 제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수업은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브릿지 수업을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제 겨울방학 친구들이 1월 4일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봄방학 문제풀이 반이 뭐 빠른 친구들은 3월 초, 좀 봄방학이 늦은 친구들은 3월 말에 시작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최하 2달에서 2달 반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잘 배웠어요. 이제 이해도 잘했어요. 이제 문제도 풀 줄 알겠는데 2달 반 동안 다 까먹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까먹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리뷰를 하라고 어떤 부분을 다시 풀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지만 또 이제 학교 시작하면 바쁘고 스스로 시간을 내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리뷰를 그냥 시켜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2시간 반씩 6번 동안 진행을 하고요. 숙제는 있기는 하지만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처럼 숙제가 많지는 않고 숙제의 어떤 의무성이 좀 머스트가 좀 약한 숙제를 안 해도 혼나지 않는 뭐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MCQ를 좀 풀고 풀세트도 풀고 또 겨울방학에 수업했었던 문제들의 further work도 저랑 같이 풀고 하면서 아이들이 내용은 이해했었는데 문제풀이에 적용할 때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하나 같이 연습하면서 좀 자기 거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소화하는, absorb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수업, 그러니까 겨울방학 수업이든 요 주말반이든 그 개념반이죠. 그 후 개념반을 들은 수강생들에 한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은 이 수업을 풀로 수강할 때 브릿지반은 풀로 수강하진 않아도 됩니다. 뭐 한두 번만 듣고 마셔도 되는데 풀로 수강할 때 50% 할인
이라는 이런 베네핏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표는 제가 그냥 우리 친구들을 리뷰를 시켜주고 싶어서 스스로 하면 되는데 스스로 안 할 친구들을 걱정하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라고 해서 리뷰를 해주려고 만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많이 됐고 작년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면서 좋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제 AP Score Distribu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스코어입니다. 5, 4, 3, 2의 분포도예요. 지금 보시면 5점이 되게 적었죠. 계속 11, 10 to 11 정도였어요. 최근에 2023년에 좀 늘었습니다. 15%. 이 트렌드가 계속될까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에도 좀 늘었어요. 오케이, 좀 늘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3점이 미친 듯이 많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지금 3점이 제일 많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죠? 이게 지금 빨간색이 4점인데 4점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5점도 늘었지만 4점이 16%에서 27%예요. 사실 이 정도면 케미스트리 exam이 지난 한 10년간 정도, 2014년 전에는 좀 더 5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정도, 한 8, 9년 정도는 5점, 4점이 다 적었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왜인지 다시 5점과 4점을 늘려주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변별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점수별로 모아본 겁니다. 점수별로. 그래서 24년도의 경우에 지금 5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3년, 24년 지금 4점도 23년, 24년에 4점도 많습니다. 3점도 많아요. 그에 반해 2점과 1점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칼리지 보드가 좀 잘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점 이상, 칼리지 보드 기준으로는 3점 이상을 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5점이 목표고 못해도 4점을 받자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3점 이상을 패스라는 칼리지 보드 기준, 칼리지 보드는 패싱 스코어로 3점 이상이 몇 퍼센티지만 나오거든요. 55, 55, 51, 52 이렇게 되다가 지금 최근 23년, 24년도의 경우에는 3점 이상이 75%예요. 패스가 75%라는 거는 패스를 못한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2점이. 굉장히 늘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4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4점의 비율. 그죠? 그러니까 3점만 빼고 4점까지, 4, 5점까지 굉장히 늘었죠. 역시 5점의 비율도 늘었지만 5점의 비율은 그래도 아직은 아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러면 이번에 해볼만 하겠다. 네, 해볼만 합니다. 훨씬 예전보다는 5점의 비율이 늘어났고 해볼만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이 30, 40% 되는 과목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AP 케미스트리가 많은 친구들이 GP에서 스트러글한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케미스트리가 아주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5점이 15%, 17%라는 것도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10%, 요거보다 조금 더 몇 년 전에 가면 8%, 6%였던 적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주 5점의 퍼센트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everyone이 5점인 건 아니니까 방심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스코어 레인지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제가 그 Teachers Community, 칼리지 보드의 Teachers Community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점수 분포도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쓰여진 거고요. 2018년도에는 75점 이상이 5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82점 이상이 5점이었고요.
2020년도와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 양식과 개수가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데이터는 없고요. 22년도와 23년도는 컬리지 보드가 아예 officially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teachers, 그 American Teachers에서 소사이어리에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했고요. 24년도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지금은 79점 이상이 5점, 여기도 79점 이상이 5점.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대체로 그냥 80 정도라고 보죠. 근데 80이라고 맞추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거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걸리면 그 몇 점 차이로 4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컬리지 보드가 사실 스탠다드아이즈를 하는 것을 좀 많이 최근에 좀 스트러글을 했었습니다. 이거보다 몇 년 전에는요. 69점부터 5점이었던 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컬리지 보드도 매년 이거를 지금 상대평가, 100%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 절대평가도 아니에요. 컬리지 보드가 매년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스탠더드에 따라서. 왜냐하면 5점의 퍼센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러스코어가 정확하게 매년 정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탠더드에 따라서 컬리지 보드가 매년 조절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2019, 2022, 2023년도에 컷오프를 봤을 때 우리 다른 건 큰 관심은 없는데 5점의 컷오프가 어쨌든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최하 4점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여기 61점까지 컷오프가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70라고 봐줘야 된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레니언해진 건 사실이니까 60점대여도 4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케미스트리 엑삼 디지털로 바뀌었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케미스트리의 경우에는 완벽한 풀 디지털은 아니고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설명을 드릴게요. MCQ와 FRQ를 합쳐서 3시간 15분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물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까지 치면 시간은 더 늘어나겠죠. MCQ는 60문제를 1시간 30분 동안 풀게 되고요. 60문제가 50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1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dummies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ummy라는 게 풀었는데 점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전까지.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1, 2년 전부터 dummies를 없애고 60문제를 다 점수에 반영하게 됐다. 제가 컬리지 보드 관계자하고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오피셜하게 그 American Teachers Community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쌤들이 아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눠보시면 50점 나누기 60문제 해보면 되겠죠. 이제 0.8점이 조금 넘습니다. 0.9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멀티플을 다 푸는 동안에도 칼큘레이터를 쓸 수 있고요. 포뮬라 시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FRQ는 7문제고요. 1시간 45분 동안 FRQ를 풀게 됩니다. 이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3 long, 4 short question이 있고 칼큘레이터 포뮬라 시트 볼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물론 이 포뮬라 시트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공식과 PV, RX 테이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역시 50점인데요. 여기 이제 러스코가 long이 30점, 그 다음에 short가 46점입니다. 아니 46이 아니라 16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4점씩 10점씩 합쳐서 46점이 됩니다. 이 46점이 50점이 되게 웨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10%씩 웨이트를 하기 때문에 FRQ 섹션의 한 문제는, 그러니까 1점짜리 문제는 1.1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멀티플에서는 0.8 something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롱 퀘스천은 10점씩이지만 사실상 11점짜리 3문제, short는 4.4점짜리 4문제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 멀티플 한 10서너 개 정도 틀리는 게 롱 FRQ 하나 날리는 거인 거죠.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서브젝트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스는 그 블루북 어플리케이션 우리 SAT 보는 거와 같이 거기서 클릭하면서 추스하게 되고요. 그 시험 전체를 끝내고 서밋하기 전에는 MCQ 섹션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나 그런 기능은 있다고 하고요. 스크래치 페이퍼도 따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니터를 보면서 푸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서 풀고 노트는 여기다 쓰지만 문제는 스크린으로 보면서 푸는 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They handwrite their free response answers.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리거나 수식을 쓸 게 많기 때문에 FRQ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치면 좀 답답하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또 예전에는 스캔하게 했었을 때 코로나 때 그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페이퍼를 쓰면 그거를 프록터가 걷어가는 이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엑sam을 채택했습니다. 문제는 스크린으로 블루북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겁니다. calculator polices는 똑같은데 그 블루북 애플리케이션에서 calculator 소프트웨어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alculator를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드된 그런 인스트럭션은 칼리지 보드에서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현재 블루북 애플리케이션도 AP의 경우에 데모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아직은 데모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 reference materials, 그러니까 포뮬라 시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periodic table, equation sheets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블루북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리지 보드가 시인을 했어요. 작년에 아주 매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 시험에 로스가 있었다, 시험 유출이 있었다라고 칼리지 보드가 시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시험지가 하드카피가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향후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모든 서브젝트가 AP exam도 디지털로 바뀔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40점 또 40점 정도 됐을 때 80점이라고 볼게요. 물론 한쪽 섹션은 50, 한쪽 섹션은 30 맞아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긴 어렵겠죠. 물론 얘가 43, 얘는 37 이래도 됩니다. 자, 80점 이상이면 5점인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의 점수 분포도를 봤을 때. 근데 이게 매년 시험이 좀 쉽거나 시험이 좀 어렵거나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컷오프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80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간 불안합니다. 저는 한 82, 3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사실 85점일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막상 시험장에 가면 좀 더 틀릴 가능성, 또 제가 채점해 줄 때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막 테스트에서는 85점 이상 정도 돼야 5점이라고 보자라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85점 이상 맞는 게 1년치 내용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봄방학 수업 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겨울방학 수업 때는 그거에 대한 밑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가 개념 진도를 fully clear up을 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겨울에 다 하는 건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진도의 어느 범위의 문제들이 어떤 챕터를 믹스해 놔도 봄방학에는 저희가 full exam만 풀어요. 봄방학에 개념반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시간이다. 겨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useful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예시들인데요. AP Chemistry 멀티플 60문제들은 하나하나의 separate item도 있고 이렇게 set problem, 그림이나 테이블이 있고 그거에 딸린 문제가 2개, 3개, 4개, 어떨 때 6개씩 있는 그런 set problem들도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이걸 보면서 26, 27, 28 이렇게 아시드 베이스 문제를 푸는 뭐 이런 거고요. 또 요거는 작년 AP Chemistry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인터내셔널 문제였었고요. 아니 인터내셔널 아니지 US 도메스틱 문제였었고요. 자, 1번 long FRQ, long FRQ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가 지금 한 문제예요. long입니다. A, B, C, D. D에도 지금 1, 2, 3 딸려 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E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간단하진 않고 학생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셋 베이스가 사실 굉장히 큰 토픽인데 되게 대충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칼리지 보드는 FRQ 폼이 기본 두 가지인데 도메스틱 폼만 칼리지 보드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고 멀티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수업 화면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칼큘레이터를 잘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써야 되지? 알긴 아는데 맨날 쌤 계산기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 뭔가 잘못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지도 잘 모를 때도 많고요. 뭐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바꾸는 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제가 TI 인스파이어를 켜놓고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합니다. 또 FRQ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영어도 저보다 잘하고요. 근데 막상 설명을 쓰라고 하면 쓰는 순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 수가 있어요. 뭘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더니 알겠다. 그런데 쌤 뭐라고 쓰죠?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아는 친구들도 워딩이 unclear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워딩을 같이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 수업은 녹화가 되고요. 수업을 비디오로 꼭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 친구들, 오프라인 친구들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고 리뷰한 친구들이 굉장히 저희 반에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녹화본은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네. 이것도 좀 어려운 중요한 내용인데요. Non-standard set potential, 뭐 anyways,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칼리지 보드가 원하는 앤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쉐어하고 있는데 이제 날짜마다 이제 그 날짜, 이 날짜 것만 리뷰하고 싶다. 또 이 날짜에 뭘 들었었지? 뭐 이제 다시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럼 그 날짜의 폴더에 비디오와 제가 수업한 모든 필기된 버전의 PDF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날 체크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실 봄방학 수업 내용인데 학생이 오전 받은 친구예요. 이제 숙제를 해서 낸 겁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제 뭐 데이터에서 뭐가 잘못된 거를 찾아보라고 한 건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서 제가 채점도 하고 어떤 설명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필수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사실 거의 자기가 채점하면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잘못돼서 학생의 답안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보여줬어요. 근데 스스로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완벽한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Q가 K보다 작다고 썼는데 Q가 K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게 Q가 작아진다라는 게 의미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의 디테일한 설명들을 보이시죠? 제가 스프링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막 테스트마다 다 채점을 해서 학생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새로운 내용을 빌드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만 모든 숙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진도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봄에 이렇게 될 것을 위해서 겨울에 파운데이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봄방학에 진행했던 막 테스트의 스코어 리포트, 성적표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도 문항마다의 점수와 코멘트가 나가고 어머니들께도 부모님들께도 이제 구글 엑셀 그 성적표 링크가 시험 보고 나서 나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써준 그런 피드백인데요. 좀 꽤 말이 빠르지만 이제 제가 좀 정확한 발음과 아주 댄스한 그런 수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질문에 대해서는 뭐 쿠팡 배송 이건 좀 웃긴 표현인데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공부 스타일은 제가 진짜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이상한 소리도 쓴 거 많고 잘 쓴 것도 있고 읽어보면은 이 친구는 이건 되게 잘 되는데 이게 되게 안 돼 있네 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네, 겨울에는 굉장히 잘 된 부분과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믹스가 돼 있어도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면서 배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 정리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냥 퀴즈를 보면서 채점해주고 조교가 퀴즈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Q&A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24시간
캠 GPT처럼 수업은 아니고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하나하나 많이 신경 쓰면서 그동안 수업해 왔고요. 올해 2025년 AP exam에서도 모두와 함께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껏 너무 설명을 길게 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밀도 있게 잘 활용해서 저와 함께 하이파이브 5점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다였습니다.